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W7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써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 원더7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M7의 종목과 이 뒤를 추격하는 W7 종목들의 이슈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7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애플이 AI와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5천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 새로운 제조 시설을 설립해서 AI 서버와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맞물려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 애플이 구글 AI, 제미나이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자체 AI를 개발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나 구글 AI와 비교하면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래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에서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 기술까지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로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이폰 16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생겼었는데요. 애플이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 아이폰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결국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애플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퀄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냅드래곤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과 구글, 샤오미, 오포 같은 글로벌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도 아이폰에 퀄컴의 5칩 모델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자체 모뎀을 개발하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퀄컴이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애플도 퀄컴의 기술 없이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퀄컴은 AI 연산을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출시하면서 AI PC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자동차까지 퀄컴 칩이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퀄컴은 현금에 대한 창출력이 뛰어나고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인 11%를 훌쩍 넘는 수익성인데요. 여기에 또 표를 보시면 연평균 12%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퀄컴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비서 코파일럿의 금융업 도입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국내 금융사 26곳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이제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고객 응대 자동화 등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인데요. 금융업의 AI 도입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대신에 오라클과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AI 인프라 사업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오픈 AI가 오라클로 AI 훈련 모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 오픈 AI가 오라클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I 인프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조정을 하고 있을 뿐 성장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과 AI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오픈 AI와의 관계 변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오라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전년 대비 52%나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모델 훈련을 위한 GPU 사용량이 무려 336%나 급증을 했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오라클의 입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대신에 오라클과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화도 이제 구도가 변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도 구축을 하면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을 6만 5천 개 이상 탑재한 AI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연구소와 기업들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모델을 훈련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후발주자지만요.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주가는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면요.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합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AI 인프라에 7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특히 AI 모델 제미나이 2.0 개선과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최근 5년간 매출이 5배 성장하면서 AI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요. 이와 함께 구글은 3분기에만 15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 역시도 구글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모두 매출이 지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다만 최근 허위 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규제 리스크가 부각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의회가 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글의 광고 정책 강화 여부가 매출 성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구글은요. 검색 결과에서 개인정보 삭제 기능을 개선하면서 사용자 신뢰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또 광고 플랫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AI와 클라우드 투자와 또 광고 시장 성장, 그리고 규제 리스크 관리가 구글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과 경쟁하는 강력한 AI 기업 팔란티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과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5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급증했고요. 연간 매출 성장률도 2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히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 예산 감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팔란티어가 오히려 국방 IT 예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상업 부분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계약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미국 내 상업 매출이 95% 증가하면서 기업 고객 확보에도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주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앞으로 1년 예상 수익의 160% 수준,
160배 수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AI 시장이 커질수록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를 차세대 오라클 또는 세일즈포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장이 커질수록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퀄컴,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AI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구글과 팔란티어, AI 데이터 분석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드디어 AI 기반 음성 비서인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는데요. 이제 음성으로 쇼핑을 하고 음식 배달을 시키고 택시까지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AI 음성 비서가 탄생을 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조작과 일정 추가, 그리고 가정 내 보안 카메라 영상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중요하겠죠. 알렉사 플러스는 월 19달러 99센트인데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 인프라에만 올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CEO 앤디 제스는요, 아마존만큼 AI에 큰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2가 엔비디아 칩보다 30%에서 40%가량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알렉사의 이전 실패 경험과 구독료 부담 등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인데요. 아마존의 주가는 발표 이후에 2%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8%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단기적인 실적 부담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알렉사 플러스가 성공을 하려면 실제 사용자 경험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리고 AI 서버가 이런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드컴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브로드컴의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모두 브로드컴의 고성능 AI 칩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 중입니다. 브로드컴이 인수한 VM웨어와의 시너지,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AI 사업 부분에서 220%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AI 붐을 제대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업계에서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면서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점이 강점인데요. AI 관련주 중에서도 브로드컴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높은 주가를 우려하지만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브로드컴의 핵심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플랫폼을 키워가는 동안 브로드컴은 AI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향후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유럽에서 9,945대의 신차가 기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는요, 37% 성장하면서 테슬라만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판매량이 1,277대로 급감하면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시장에서는요, 처음으로 중국 비아디에 밀려서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42% 증가한 가운데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8% 감소한 건데요.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는요. 모델 Y 리프레시 출시에 따른 고객 대기 수요와 함께 경쟁 심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겠죠. 최근에 독일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 영국 정치에도 개입하면서 브랜드에도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 대비 25%나 급락,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요. 모델 Y 리프레시와 AI 기반 차량 소프트웨어가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월 초에 1분기 판매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대항마 GM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GM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줬는데요. 배당금 25% 인상하고 또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현지 시간 26일에 장 초반 7% 넘게 급등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GM은 2025년까지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GM은 무인 택시 대신에 슈퍼크루즈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명이 고객이 사용 중이고 향후 구독 매출도 2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리고 울티움이라는 배터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기차 모델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비용 절감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GM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저평가 구간인데요. 현재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19.5% 낮은 수준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전통 자동차 기업에서 전기차 강자로 변신 중인 만큼 배당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할 종목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393억 달러, 순이익 2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고 순이익은 80% 증가하면서 AI 열풍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3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93% 급증, 그리고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함께 입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매출도요. 43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월가 예상치를 3% 상회하는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부분 매출은 25억 달러로 예상보다 저조했고요. 자동차와 로봇용 칩 부분도 5억 7천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젠스낭 CEO는 블랙엘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면서 4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딥시크발 우려가 있었지만 젠스낭은 오히려 AI 연산 수요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 갈등과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은 엔비디아에게는 외부적인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강력한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살펴보겠습니다. AMD가 곧 출시한 라데온 RX 9070의 공식 벤치마크가 유출이 되면서 게이머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은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최대 68% 성능 향상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AMD가 엔비디아 제품과의 비교 데이터를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는 3월 6일 예정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출시 후 실질적인 소비자 리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AMD는 지난해 인수한 데이터 센터 제조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매각 규모는 약 30억에서 4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장 매각 후에 확보한 자금으로 AI 칩 개발과 고급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겠죠. AMD는 작년 GT 시스템을 49억 달러로 인수하면서 AI 서버 제조 역량을 강화했지만요. 고객사인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HPE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매각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AMD는 AI 가속기 MI300 시리즈를 필두로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GPU 시장 점유율이 약 5%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AI 인프라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투자 규모가 최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 고위 경영진들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메타는 이 건립과 관련해서 공식 발표된 것 이외에는 추측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요, 지난달에 약 3,600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최근 긍정적인 성과를 받고도 해고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경영진의 보너스를 최대 200%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들의 스톡 옵션은 약 10% 줄어들 예정이라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메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공식 발표하면서 AI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의 주가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 전략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메타의 AI 투자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의 대표 기업 알리바바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3년간 75조 원을 투자해서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의 AI 투자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중국 민영 기업 중에서 최대 투자 규모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AI와 클라우드 경쟁에서 미국의 빅테크들과 맞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발표 직후 알리바바의 주가는 5.7% 상승, 그리고 최근 5거래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마윈 창업자가 중국 지도부와 다시 접촉하면서 정부 규제 리스크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알리바바인데요. 이번 투자 발표는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면서 AI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구분은 이미 중국 1위고, 그리고 앞으로 AI 솔루션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알리바바도 이에 맞서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AI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리바바가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전략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애플과 퀄컴,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AI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구글과 팔란티어, AI 데이터 분석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브로드컴,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테슬라와 GM,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에서,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알리바바, 글로벌 클라우드 AI와 클라우드 투자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술주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AI 인프라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전략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중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리스크, 그리고 경쟁사들의 AI 칩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기술 변화, 앞으로도 조승연의 머니세븐에서 면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은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